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8일 새벽 1시 반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이번 첫 번째 뉴스는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정부 당국에서 이 월북으로 추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월북이 아니다. 실종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생이 시급한데 피살 공무원 이거 따질 때냐라고까지 막말을 하고 있어서 지금 파란이 야기되고 있고요. 윤건영도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전히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민주당이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정부적인 판단 때문에, 즉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러한 이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 사건을 갖다가 자진 월북이다 판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TV조선의 보도를 보면 말이죠.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5가지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서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단순 실종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아니라는 이 근거로 판단했다는 거죠. 또 북한에서요 실종자 신상 정보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고 실종자가 주변 해역을 잘 아는 어업지원이라는 점도 자진 월북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본래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실종자 SI 즉 군 특수첩보를 보면 이 뭐라 그럴까요?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왜냐? 이 감청 정보에 따르면 나는 월북하겠다라는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월북의 주어가 이 해수부 공무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다른 정황 근거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가안보실에서는 그동안에 작성된 보고서, 그리고 해수부 직원의 진술 조서, 초동수사 자료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어젯밤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군에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그러니까 24일 날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이게 만행을 확인했다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서 총격은 있었지만은 시신을 태우지는 않았고 부유물을 태웠다라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방부는 갑자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결국은 이제 공동조사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군이 만행을 저질러야겠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북한 소행의 인물, 그러니까 추정한다 이런 얘기까지로 이제 나중에는 시신이 발견된 걸 가지고 이제 추정한다라고까지 하면서 공정조사 얘기까지 꺼내고 나와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국방부가 갑자기 만행이라는 말에서 다 뒤로 후퇴하게 됐느냐? 이거는 지금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를 보면요. 직접 목격한 사항도 아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시 북한 통지문을 받은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정보가 부정확한데 만행 같은 표현을 쓴 것은 너무 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요, 북한이 민감해할 만한 사안이 생길 경우에는 합참 정보라든가 작전본부 보고서를 전부 국방부가 안보실에 올려서 최종적인 결론을 받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당시 사실상 입장 변경을 지시하는 바람에 저렇게 이제 만행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쑥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요, 2020년 10월 23일 날 국방부는 국회에서 군이 너무 단도직입적인 그리고 단언적인 표현들을 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좀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까지 내놓는 그런 상황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국방부의 입장 변경에는 청와대 안보실의 강력한 개입 그리고 질책이 영향을 줬고, 그래서 지금 유족 측에서도요 당시 안보실장이 있던 서훈 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태영호 의원이 이 공무원 이런 피살과 이 해수부 피살 이 공무원의 월북이냐 아니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야가 협력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예. 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영호 의원의 주장을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진실만을 놓고 협력했으면 한다. 물론 뭐 100번 옳은 얘기예요. 뭐 공자님 말씀 같은 말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 정도 생각에 동의한다면 왜 민주당 정부 때 청와대에서 월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을까요? 그리고 유엔 차원의 공동조사에도 왜 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태영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옳은 얘기는 옳은 얘기인데 과연 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전무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객관적 근거를 우리 지금 현 여건에서 말하자면 국민에게 밝힐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딱 지정을 해놓고 문재인 정권이 떠났어요. 15년 지나기를 기다려야 돼. 왜? 지금 민주당이 뭐 국회 다수당인데 170석인데 여기에 동을 해줄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러다고 본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이 열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관할 고등법원장이 관련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객관적 증거를 현재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방부라든가 해경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해수부 이 관련 자료를 모두를 통해서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를 받도록 노력을 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러는 상황에서요, 여러분들 장해찬 전에 청년위원장직을 맡은 바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이후, 최초 보고를 받은 이후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낱낱이 밝혀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망 6시간 전에 국방부는 공무원과 이 해수부 공무원하고 북한군에 접촉을 인지했는데, 사망 3시간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올라갔는데, 과연 이 서면 보고 올라간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조치가 뭔지 그 내용을 세세하게 밝혀라 라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밝힐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존에 우리가 이 공개가 가능한, 국민과 공유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지고요. 그리고 진술을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일종의 양심선언을 받아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우리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마저 그러한 헌법상의 의무를 말하자면 포기한 데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유튜브 채널인 펜앤마이크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보수의 노무현처럼 되고 있고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같다.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대통령이 맞다. 노무현 쪽에 방점이 있는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이력을 봤을 때 굉장히 경도된 사람일 것 같지만 경제정책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신자유주의적 개념을 많이 받아들여서 보통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같지만은 호남을 공략한다든지 도어스태핑처럼 경험하지 못한 소통 행보를 강화하는 것을 보면 꼭 보수의 표상 같은 대통령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념적으로 볼 때, 이념 철학과 이념으로 볼 때, 이념은 굉장히 자유주의적 철학에 가까운데 반도체에 대한 적극 투자라는 것은 국가 주도적 경제 발전이고 각 박정희 모델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사상이나 기본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를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상납 의혹, 그리고 윤리위원회 문제에 관해서 이 대표는요, 일반적으로 기사나 이런 데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성상납인이 하는 것은 윤리 판단 대상이 아니다. 제가 증거인멸 교사를 한 걸로 품위유지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면 우선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확정되어야 하는데 성과 상납이라는 말 둘 다 잘못됐다. 그리고요, 윤리가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소문과 관련해서 이석 대표는요, 윤리의 관계자라고 자꾸 익명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여러 명이 아니다. 한 분이 계속 여기저기 언론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서울고검이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윤석열 징계를 주도했던 검찰 간부, 즉 이성윤, 그 다음에 박은정,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서울고검이 이제 내렸는데요.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부에 잘 아시죠? 이 한변이 이성윤하고 박은정에 대해서 이 검찰에 그동안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고발한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 결정을 내리니까 이 한변에서 바로 불복해서 항고를 했어요. 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어요. 그러면 한변은 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했느냐? 고발한 이유는 2020년 12월에 처음 고발을 했는데요. 그때 즉 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명분으로 해서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감찰 자료. 한동훈 감찰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한동훈 감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청구의 근거 자료로 법무부가 활용했어요. 추미애가.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추미애가 이러한 이 감찰 자료를 페북에다가 올려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슬그머니 일부 자료는 이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다른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후로도 최근에도 써서 많은 논란이 야기된 바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변이 고발을 했고, 그 한변이 고발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징계 후인의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당시에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작년 6월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성격상 의원들에게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자료를 제공한 거, 이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감찰 자료를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한테 공유하게 한 거, 이 법무부 감찰위가 비밀을 준수하겠다, 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부 주체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즉 한동훈의 조의가 없더라도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변이 항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항고 조치를 하니까 이게 맞잖아요. 이게 뭐 이 감찰 자료를 갖다가 즉 한동훈 감찰 자료를 윤석열 징계 자료로 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 채널A 사건을 두고 서로가 말하자면 뭐 수시로 주고받은 카톡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써먹은 거예요. 직권남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거 반드시 이성윤과 박은정 법적 책임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고은정이가 또 이 판에 지금 나섰어요. 바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대통령실 직원, 전직 코바나 컨텐츠 직원 3명인데 그 중에 2명은 이미 대통령실 직원으로 임명이 됐고 1명은 임명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정 의원이 말이죠, SNS에서 이 대통령실 직원들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급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임명됐는지 이거를 밝혀달라. 그리고 빨리 즉시로 답변해달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가지고요, 그러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편한 분들이라서 대통령실 직원으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잘 아는 편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현재 이 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1부속실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면서 1부속실은 대통령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회담과 일정을 알고 관리하는 곳인데, 그러면 영부인도 대통령의 모든 것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의 논리적 구석이 맞습니까? 설령 1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만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 다른 일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도 챙긴다.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일에 모두 개입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이 고민정 의원의 논평, 평가, 입장은요, 항상 수준 이하다.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영부인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 2 부속실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이 부속실을 계속 없앤 상태로 가져겠다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침소봉대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논리적 비판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경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지금 그립을 굉장히 세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추미애가 말하자면 이제 검찰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는데, 지금 현재 일선 경찰들은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하고 있는 경찰개혁, 자문위원회 이러한 조치들, 이것이 추미애식 검찰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창룡 청장은 유럽 출장도 완전히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차장이 가든가 아니면 국수본 수사국장이 가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창룡 청장이 말하자면 긴급 경무관 이상급 회의를 어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 이렇게 내부에 글을 올렸고, 직접 또 지휘관 회의를 소집을 해서 행안부에서 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이 권고안이 최종 발표가 되면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있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이 권고사항 과연 어떤 것이 될 것인지 21일 권고안이 지금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4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선 경찰국 신설입니다. 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법무부의 검찰국이 검찰에 개입하는 것처럼 경찰 업무에 관해서 말하자면 행안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많은 우려와 불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경찰에 대한 이 감찰, 그 다음에 징계권도 행안부 장관이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새로운 이 규칙을 하나 만드는데, 이 경찰청 지휘 규칙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고위직 인사, 이 재청권도 또 이 손보는 이러한 지금 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경찰청 지휘 규칙도 만들고 행안부 시행령으로 경찰 고위인사 재청권을 실질로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새롭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장의 인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이 행안부 장관의 이런 수사지휘권으로 인해서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으로 인해서 침해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요. 지금 경찰에서는 1인 시위도 열리고 있고요. 있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각 지역,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경기도 지역 이런 직장협의회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경찰청의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마치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검찰의 반란이 있듯이 지금 검찰 내부, 경찰 내부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회견에서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표 출마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지금 제일 문제는 경제 문제고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민생이나 경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지금 고물가나 고이자, 고금리 이런 서민 고통이 커서 국가적 차원에서 민생을 챙기는 정책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법인세 감면보다는 차라리 유류세 감면을 해라.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법인세 가면 윤석열 표 경제정책으로 밀어붙이던데 여기에 대한 벌써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은 무건 수행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요, 어제 이제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메일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 이메일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메일 보존 기간이 성남시의 경우에는 업무용 3년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하고 당시 시장하고 직원들 간에 주고받은 기록 전혀 남아있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허탕친 압수수색이 됐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요, 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김경수 사면론을 띄우고 있다고 그래요, 친명 쪽에서. 자, 그런데 인사권, 사면권 누가 가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멋대로. 그래서 이 김경수 사면론을 띄우는, 그럼으로써 이제, 왜냐하면 친문의 핵심은 지금 현재 윤건영 정도가 밖에 없는데, 윤건영 갖고는 약하다, 그러면 정치적 무게감이 있으려면 김경수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김경수 사면 복권이요, 이 8.15 때 일괄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띄워서 지금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건데, 이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이 쿠키뉴스에서 이 한글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면 반대가 51.3이고 찬성은 39%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요, 이재용 사면 찬성이 71.7%,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이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사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친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거 잘못하면 악재가 된다, 즉 김경수 사면론을 띄면 악재가 된다, 그래서 이 의원을 견제하려다가 당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당이 쪼개지는 위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이걸 보면요, 그야말로 떡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바로 이 대목에 해당되는 것 같고, 본인들이 과거에 말이죠, MB 대통령 아직도 사면이 안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사과, 반성, 그리고 국민의 여론, 이런 걸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인사권이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벌써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여전히 정권을 잃고 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도달해 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